안녕하십니까, 김박사 보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등화가친, 마각노출, 마부작침이라는 고사성어를 주제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용수령 김박입니다. 자, 첫 번째 고사성어는 등화가친 되겠습니다. 오를 등자, 불화자, 오를 가자, 친할 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불을 가까이 하여 글을 읽어라 라는 뜻으로 한유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등불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뜻으로 가을밤은 시원하고 상쾌하므로 등불을 가까이 하여 글 읽기에 좋음을 이른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유가 아들의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 지은 시 부독서 성남시 중의 한 구절입니다. 흔히 등화가친의 계절이라고 쓰고 가을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날씨가 서늘하고 하늘이 맑으며 수확이 풍성해서 마음이 안정되어 공부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한유는 당나라 시대의 대문호이자 사상가이고 정치가입니다. 문학적인 면에서는 친구인 유종원 등과 함께 종래의 형식적이고 수사적인 변문에 반대하고 소박하되 자유로우며 성인의 도를 담은 고문을 써야 한다고 주창하여 후일 당송팔대가의 출연을 보게 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상면에서는 공자의 유교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도교와 불교를 배척한 사람입니다. 당 헌종이 불고를 모신 것을 간한 간불골표 상소 사건은 그가 죽음을 맞을 뻔했던 유명한 일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성공하여 헌종을 간하다가 한때 자사로 좌천되기는 하였지만 차관급인 시랑에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죽은 후에 문공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식의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독서를 권하였다 합니다. 시추 저구제, 때는 가을이 되어 장마도 마침내 개이고 신량 입교허, 서늘한 바람은 마을에 가득하다. 등화초가친, 이제 등불도 가까이 할 수 있으니 간편가석원, 책을 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라는 이러한 시구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등화초가친에서 비롯된 말이 바로 등화가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죠. 아주 똘망똘망한 어린아이가 책을 보고 있습니다. 독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계절에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간에 엄청나게 똑똑한 고양이가 밀리터리 스트래티지라는 군사 전략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냥이가 읽어서 구사하는 군사 전략은 집사를 잡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쥐를 잡기 위한 전략일까요? 그것이 궁금한 내용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하였습니다. 책을 읽자, 마음의 양식을 채우자, 아이 때 하던 독서, 어른이 되어 다시 한들 어느 누가 무엇이라 할 것인가 라는 소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을은 등화가친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천고마비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소리인데 또 다른 가을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봐도 어째 말이 자꾸 살이 찌는 듯 합니다. 저게 풀을 많이 뜯어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말이 의미하는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사성어는 마각노출이 되겠습니다. 말맞자, 다리각자, 드러낼 노자,
날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숨기고 있던 일을 드러낸다 라는 의미로 후한서 반초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각자, 다리각자는 틈새라는 뜻이므로 마각의 뜻은 숨기고 있는 틈을 뜻하며 마각을 드러내다는 간사하게 숨기고 있던 일을 드러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말의 다리와 말굽 사이에 난 긴 털이 말굽을 숨기고 있다가 부지 중에 허옇게 드러낸다는 이유로 이 말이 생겼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각이란 말은 후한서 반초전, 남사 조경종전, 왕건전, 시랑 귀진시 등에 나와 있고 남사 조경종전에서 나온 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지요. 자, 말들이 아주 호쾌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마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말다리가 어쨌다고 튼튼하기만 하구만 왜 말 같고 그러냐라고 말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확 막 걷어차버릴까 보다 하면서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우리의 참 얄미운 우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베상의 그림이 나와 있고 그 옆에는 옛날 우리의 위안부 소녀, 위안부 여인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린 아이와 아녀자가 아주 신나게 방망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참아 못하겠습니다. 아베상, 꼼수는 언젠가 발각되기 마련이라네. 전공법이 제일이라고 할부지와 아버지가 안 가르쳐 주시든가 확 어떻게 해버릴까 보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마부작침 되겠습니다. 마부작침이란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어느 세월에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까? 당서 문예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 마자, 간다는 뜻, 그리고 도끼 부자, 지을 작자, 바늘 침자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노력을 거듭해서 목적을 달성한다. 끈기 있게 학문이나 일에 힘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마부작침은 우공이산과도 막상막하의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삽 한삽 산을 어느 세월에 옮기겠냐라는 이러한 뜻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선으로 불리던 당나라의 시인 이백이죠. 이백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백은 아버지의 임지인 촉당의 성도에서 자랐다 합니다. 그때 훌륭한 스승을 찾아 상의산에 들어가 수학했는데 어느 날 공부에 실증이 나자 그는 스승에게 말도 없이 산을 내려오고 말았다 합니다. 도망친 것이겠지요. 공부가 싫어서. 집을 향해 걷고 있던 이백이 계곡을 흐르는 냇가에 이르자 한 노파가 바위에 열심히 도끼를 갈고 있었다 합니다. 이백이 묻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하고 계세요? 바늘을 만들려고 도끼를 갈고 있단다. 마부작침입니다. 그렇게 큰 도끼가 간다고 바늘이 될까요? 그럼 되고 말고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이백은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이란 말이 마음에 걸렸다 합니다. 여기서 생각을 바꾼 그는 노파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합니다. 그 후 이백은 마음이 해이해지면 바늘을 만들려고 열심히 도끼를 갈고 있던 그 노파의 모습을 떠올리곤 분발했다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어느 노인 할머니께서 진짜로 도끼를 숫돌에 갈고 있습니다. 진짜 바늘을 만들 모양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어느 한 농부가 부지런히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삽질을 해서 오른쪽 세 번째 그림에 있는 이런 산을 쌓을 모양입니다.
쓱싹쓱싹 어서 빨리 도끼를 갈아서 침을 만들자. 도끼는 나무를 패는 용도임과 동시에 갈아서 침을 만드는 재료라는 것을 이 할머니께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에서 우리는 우공이산의 정신으로 요래요래 한 삽씩 퍼날라서 저 산을 쌓으리라 하는 부지런히 삽질하고 있는 어느 한 중년의 남성을 보고 있습니다. 영차 영차 하면서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등화 갇힌 마강 노출 마부작침이라는 이러한 세 가지 고사성어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